채에 이런 일이 터진다. 채권 투자할래요.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이것을 한번 보시죠. 이거를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용 채권 투자 나온다고 말입니다. 예. 사실은 올 7월부터 나온다고 계속 예고가 나오고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확실히 출시하겠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네요. 투자 기간은요 10년에서 20년이고요. 최소 구매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연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요. 만기까지 보유를 하면요. 이자 소득 분리과세 14% 이거 해준다고 하고요. 가산금리까지 부여한다고 합니다. 더 준다는 거죠. 이자를. 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쩌면 말입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다. 그 생각은 저도 합니다. 뭐 이자 소득도 분리과세를 하죠. 거기다가 가산금리까지 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투자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 투자할래요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단 겁니다. 실제로 채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1년에 4조 5,675억 원의 채권 거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늘어나는 걸 보니 무섭지 않으세요? 2020년에는요 20조 6,113억 원입니다. 1년 새에 351.3%가 늘었어요. 351.3%면 배수로 보면 4.5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거의 5배가량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2023년은 더 심각합니다. 24조 8,337억 원입니다. 8월 27일 현재입니다. 진짜 많은 채권 거래 투자하는 거죠. 야, 이 정도면 여러분 시장이 얼마나 채권 하는지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이 채권에 투자하는 금액은 4조 3,190억 원이에요. 엄청 적잖아요. 2019년엔 더 떨어집니다. 3조 7,524억 원까지 떨어집니다. 2020년은 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3조 8천억 원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채권 투자 장난 아니게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말입니다. 채권이라는 게 여러분 이자가 높아지잖아요. 그것도 급속하게 높아지면 채권의 이자도 올라갑니다. 반면에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떨어집니다. 채권이 가격이 떨어질 때 뭐 장기채라고 이야기하는 10년, 20년, 30년 물 많이들 삽니다. 작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만 하더라도 채권을 워낙 많이 샀어요. 지금 2022년에 20조 6,113억 원이 갖는 것도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산 게 월등하게 많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산 게 월등하게 많고요. 게다가 금리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죠?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격은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니 우리 국채금리도 올라가는 거고 국채 가격은 계속 떨어지니까 시장에서는요. 저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저에게 채권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셨거든요. 실제 채권 투자하면서 그만큼 이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말입니다. 앞으로 채권의 투자는 점점 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주요국의 개인이 채권을 보유하는 비중을 보면요. 대한민국은 이제 0.1% 수준입니다. 영국은
9.9%예요. 9.9%.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5.1%고요. 일본도 2.4%입니다. 미국도 0.5%입니다. 우리는 0.1%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채권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실제로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실제로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고요.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움직이는 거죠. 많은 시장이 이제는요 채권을 투자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사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개인 투자 그것도 개인 전용 투자 이거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는 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제가 문제가 있나 하면 이것은요 만기가 되기 전에는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는 이게 만기까지 가져갈 때 이자 소득을 분리과세해 주고요. 가상금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만기 전에 판다 그러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혜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팔 수는 있습니다. 팔 수는 있지만 혜택이 다 없어집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사고 파는 건.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그냥 저축하라는 이야기냐 10년 동안 묶어놓으라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나라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서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시작합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채 발행 잔액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18년만 하더라도 640조 8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8월 현재 1109조 6천억 원이에요. 국채라는 게 나라 빚이잖아요. 나라 빚이 지금 1109조 6천억까지 갔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1109조니까. 여러분 이거 나라 빚을 국민한테 전가한다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죠. 게다가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진짜 나라를 다 망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경제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망쳤는지 전년 대비해 보면요. 2019년 7.4%가 늘어났는데요. 2020년 보세요. 2020년 국채 발행액이 17.1%가 늘었습니다. 17.1%. 진짜 나라 망친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다. 전년 대비 국채 발행이 17.1%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4.9%. 2022년도 마찬가지예요. 10.2%예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롭게 한다고 해서 이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는 8.8%니까 줄여나가고 있어요. 17. 여러분 1%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빚내서 쉽게 말하면 국가 경제를 완전히 망쳤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것은요 어째 보면 말입니다. 나라에 최악을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채가 많으면 내가 빚더미에 앉으면 그만큼 말입니다. 항상 불안하게 살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나라가 빚을 자꾸 낸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나라께 누구 거야? 이거 국민 거 아니야?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야. 나 채권 많이 발행해서 뿌려줄래.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멍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낸 혈세이기도 하지만
국민 전체가 낸 혈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껴서 써야 되고요. 예, 아껴서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치밀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17.1%가 늘었다는 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라 살림을 거들냈다는 뜻입니다. 이래놓고도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네요. 네, 저는 제가 근래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한다, 방류 반대한다, 그렇게 SNS에 게재했다는 사실이에요. 야, 대통령직을 그만뒀는데 일단 자기 의견을 표출했다는 것도 부끄럽고,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창피하고요. 또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두 외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죠. 두 외교부 장관이 후쿠시마 방류 반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정부의 입장 아니에요?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뒀다고 반대한다고요? 국가 지도자로서 진짜 부끄럽네요. 창피하고 마음이 오글거려요. 너무너무 오글거려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중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었다면 중심은 지켜가야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계속 지켜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창피하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나라 부채가, 국채 발행이 이렇게까지 늘어난데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그러니 참 안타깝네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좋으나 저는 결국 말입니다. 예, 국민에게 국가 빚을 전가한다는 이야기도 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나라 경영 진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 경영을 하면요, 진짜 최악이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그나마 비정상을, 저는 정상화 조금씩 해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최악은 아니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틀 안에서만 보거든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틀 안에서 보면 정답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그런 행동과 국민을 위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